출석을 체크해야겠네요. 네. 앞줄에는 지금 6명. 이쪽에 한 명은 누가 없는 거예요 지금? 78번? 없는 거예요? 살려줘. 3명이 지금 불을 여기 빠지는 건가요? 그러면은 53번, 41번 없나요? 41번 있어요. 네? 41번. 41번 있어요. 53번 없고 37번 없나요? 이 친구 화장실 갔어요. 네? 이 친구 화장실 갔어요. 그래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 13번 13번 없나요? 23번 없나요? 24번, 23, 23, 39번 없나요? 네, 82번. 화장실 없는 거지. 8번. 자고 있으시겠지. 93번. 화장실 간 거. 28번. 22번. 16번. 아니 16번이 아닌가? 104번. 104번 없나? 94번. 네? 94번. 104번. 104번 없나요? 75번 없나요? 네, 62번 없나요? 93번 왔다는 얘기. 네, 그럼 시작합시다. 네. 지금 이제 신경계 수업인데 사실 이제 신경과 과목은 지금 아직 많이 진행을 안 한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중추신경계 감염성 질환은 그렇게 뭐 어차피 이제 시스테미 인펙션 파트의 하나로 들어가니까 각 질환 아직 공부 안 했어도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학습 목표를 일단 살펴보면 일단 그 중추신경계 감염의 이제 일반적인 증상들을 좀 알아야 되겠죠. 인펙션하고 같은 맥락에서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CNS의 인펙션이니까 어떤 더 특징들이 있는지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CNS 인펙션의 이제 진단은 내척세 검사가 필요하겠죠. 우리 이제 피버 나면 여러 가지 피버 스타디 나가잖아요. 피버 코스 찾기에서 이제 그 CNS 인펙션의 그 진단하기 위해서는 CNS 스타디가 필요한데 어떨 때 하는지 그리고 이제 검사 소견으로 분류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CNS 인펙션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대표적인 거 메닌자이티스죠. 엔세팔라이티스랑 주로 그런 내용으로 나갈 건데 그 중에서도 이제 어큐트 박테리아 메닌자이티스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진단 어떻게 하고 당연히 치료는 이제 항생제겠죠. 항생제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이제 바이러스 인펙션도 있죠. 이제 어큐트 바이럴 메닌자이티스 아니면 엔세팔라이티스. 엔세팔라이티스의 대표적인 거는 허피스 심플 엔세팔라이티스 그게 임상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치료를 어떤 방침을 갖고 하는지 그 다음에 CNS의 TB의 임상 양상 투버클러스 메닌자이티스는 대표적인 이제 박테리아 메닌자이티스나 바이럴 메닌자이티스는 어큐트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대표적인 서브 어큐트 크로닉 메닌자이티스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제 간별 진단한 것들인데 그런 거 우리 치료 당연히 결핵약인데 어떻게 하는지 그런 내용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케이스를 살펴보면 30세 여자인데 2주 전부터 피버 마이알지가 있어서 이제 약물 치료를 했는데 호전이 없다가 하루 전부터는 이제 두통이 동반돼서
내원을 했고요. 동반 증상으로 노지아가 있었고 과거에 특별한 건 없었는데 뉴럴리즘에서는 넥스티프니스가 있었고 사실 이제 CNS 인펙션은 별로 뉴럴리즘에서 특별하게 로컬리즘 배웠잖아요. 그리고 별로 나타날 거는 없겠죠. 이제 그 뇌의 어두운 거 침범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넥스티프니스는 있었는데 이런 환자를 봤을 때 이거 어떻게 보면 그냥 감기 몸살일 수도 있는데 이런 환자가 이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고 진단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염두에 두고 내용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대략적인 인트로덕션 내용을 보면 일단 이제 메닌자이티스, CNS 인펙션의 대표적인 메닌자이티스죠. 메닌지스에 이제 염증이 생긴 건데 메닌지스는 브레인하고 스파이널 코드를 감싸고 있죠. 그 메닌지스는 이제 배웠겠지만 뷰라마타, 아라코노이드, 피아마타 구성되어 있고 이 서브 아라코노이드 스페이스에 뇌척수액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브레인하고 스파이널을 감싸고 있는데 이제 노출천사를 하면 이 룸바 에리어에서 그리고 스페이스 내에 있는 CSF를 뽑아서 이제 그걸 샘플로 해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중추신경계 간염은 브레인, 스파이널 코드 어느 부위에 감염 다 이제 통틀어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인은 다양한 패소젠들이 다 원인이 될 수 있죠. 바이러스, 세균, 결핵, 곰팡이, 원충, 에이즈, 외도, 시스테믹 인펙션하고 비슷하죠. 근데 프라이오는 이제 CNS에 좀 특이적이긴 하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증상들을 살펴보면 당연히 인펙션이니까 발열이 있겠죠. 그리고 대개 인펙션이 이제 급작스럽게 이제 발열이 되니까 급작스러운 발열, 그리고 이제 메닌자이티스, 메니지스 염증이 있으니까 두통을 호소할 수 있겠죠. 그리고 거기 동반해서 노지아, 보미팅이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그 메닌자이티스가 이제 뇌를 거기에만 염증이 되면 뇌 안쪽으로 또 파고들 수 있으니까 의식 변화나 다른 이제 포컬 뉴 사인도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그 뉴로지 이증상에서는 사실 이제 인펙션이니까 이게 디퓨저잖아요. 그 메닌자이티스 디퓨저 염증상이니까 포컬한 뉴로지 사인은 이제 별로 없는 경우가 많죠. 그렇지만은 이제 메닌지스 이러테이션 되기 때문에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이제 테스트를 좀 할 수 있게. 그게 대표적인 게 넥스티프니스죠. 그래서 이제 여기 머리가 있다면 이제 목을 가슴 쪽으로 굴곡을 시킬 때 여기에 이제 스티프니스가 있는지 보는 거고, 또 이제 브루지식 사인으로 이거는 이제 목을 플렉션 시킬 때 이제 고관절이 구부러지는지 확인하는 그 다리도 같이 봐야겠죠. 커닝 사인은 이제 고관절이 굽혔을 때 무릎관절이 완전히 펴지지 못하는지 그걸 확인하는 거고, 다만 이게 이제 다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메닌자이티스 있어도 좀 명확하지 않을 수 있고, 특히 이제 어린아이나 노인 이런 면역 저하, 의식 저하는 좀 체크하기가 힘들겠죠. 그리고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스파인이 척추 질환이 많이 있으니까 오히려 위양성으로 넥스트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예. 그런 거를 유의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넥스티프니스도 볼 수 있고, 이제 커닝 사인은 고관절 굽혔을 때 무릎이 펴지지 않는 거, 브리지 않기는 이제 다리 고관절이랑 무릎이 구부려지는 거,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할 수 있겠죠. 뉴럴지 이증상에서의 이제 주로 봐야 될 거는 이제 이런 수막 자극 징후가 있는지 메닌자이티스는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분류를 이제 하자면 이제 대표적인 게 메닌자이티스니까 메닌지스 및 서브 아라크론 스페이스에 이제 감염이 생기는 거고, 엔세팔라이티스는 뇌실질을 이제 직접 침범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것. 가장 흔한 엔세팔라이티스를 일으키는 것은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뇌실질을 침범하니까 그 급성 수막염에 비해서 의식장애, 그러니까 컨퓨전이 있다든지 의식이 떨어진다든지 그런 게 더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시절을 일으킬 수도 있고, 이게 그 인플루먼 리액션이 이제 포컬하게 나타나면 이제 뉴럴 데피시트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닌지스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메닌자이티스에 동반돼서 엔세팔레도 같이 이제 있을 수도 있고, 앱세스 형태로 있을 수도 있고, 임상 경과에 따라서는 대개는 이제 어큐트하게 이제 나타나겠지만, 아까 이제 TB 메닌자이티스처럼 이제 한 2, 3주 임상 경과를 갖는 아급성 아니 만성 경과를 받는 메닌자이티스도 있겠습니다. 진단에는 넥서스 검사가 꼭 필요하다겠죠. 예, 중추신경계 감염에 이제 꼭 필요한데,
유추천자는 이제 그 일리아 크레스트 레벨을 아래로 따라가다 보면 L3, 4 버테브랄 스페이스가 나오는데 그쪽으로 리드를 이제 넣어서 이제 검사를 하게 돼 있죠. 그 외에도 뭐 CS 스타디가 꼭 인펙션을 하는 건 아니고 서브 아라크로 헤모리지가 뭐 CT도 명확하지 않다든지 다발경화성, 기괴한 발 신드롬, 뭐 매니작 하시마토스, 노말플 샬도스 발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금기는 대부분 이게 CS 스타디가 특별하게 뭐 부작용이 있는 프로시저는 아니지 검사 방법은 아니지만 두 개 내압이 상승되어 있을 것 같으면 좀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니들이 들어가니까 출혈의 부작용을 일으킬 만한 응고장 항구 치료를 하고 있다면 안 되겠고 니들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국수 감염이 있으면 감염이 있으면 안 되겠고 그렇죠. 그래서 합병증은 제일 흔한 거는 유추천자 후에 두통을 일으키는 수가 있어요. CSV 리키지가 이제 지속적으로 되면서 두통을 일으킬 수 허리 통증 그 외에 뭐 출혈, 감염 뭐 특히 두 개 내 상승이 있을 때는 뇌출에 이어 부작용이 합병증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CSF 스타디를 했습니다. 했으면 일단은 이제 먼저 보는 거는 이제 프레셔를 재고 칼라를 볼 수 있겠죠. 프레셔를 재고 세포 WBC가 얼마인지 그리고 이제 RBC, 프로테인, 글루코스를 일단 금방 이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정상에서 보면은 압력은 100에서 180mm H2가 정상이고 색깔은 클리어하고 세포는 정상이라고 해도 한 뭐 두세 개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5개까지는 정상이고 그 이상이면 플레우살도 있으니까 CNS 인펙션이 있는 거죠. 그리고 프로테인은 높으면 비정상이겠죠. 정상 범위는 45에서 50 정도 보일 수 있고 글루코스는 떨어지면 비정상이겠죠. 45에서 80 아니면 혈당 레이시오도 중요한데 이제 3분의 2 정도. 그래서 이 WBC가 올라가면 당연히 이제 인펙션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거에서 이제 감별을 해야 되는데 일단 이 나머지 검사들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이걸 갖고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데 박테리아 메니자이티스 같은 경우 WBC도 많이 증가하겠죠. 그리고 그 WBC 프로파일이 뉴트로필 도미넌트입니다. 나머지는 바이러스나 결핵이나 곰팡이는 주로 림포사이트 도미넌트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뭐 프로테인하고 글루코스 봤을 때 대부분은 뭐 프로테인이 올라가고 글루코스 떨어지고 그런데 이제 다만 이제 바이러스 감염인 경우에는 이제 글루코스는 정상을 유지하고 프로테인은 정상일 수도 있고 약간 증가할 수도 있고 그런 소리를 보이고 뭐 칼라는 뭐 박테리아는 당연히 뭐 딱 샘플 뽑았을 때부터 칼라가 이제 클라우드하고 프레셔는 뭐 조금 박테리아 메인에서 제일 많이 증가하겠지만 다 증가하는데 CNS 바이러스 인펙션은 뭐 정상이거나 약간 증가하거나 그런 소변을 보일 수 있죠. 그래서 CS 샘플을 얻어서 이런 이제 기본 프로파일을 먼저 확인할 수 있고 그 외에 이제 기타 이제 더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나가는 게 박테리아 메니자이티스는 뭐 그램스테인 할 수도 있고 컬처를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TB 메니자이티스 확인하기 위해서는 ADA, TB PCR, 뭐 결핵 배양 같은 거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펑갈 메니자이티스는 이제 인디아 잉크, 클투카 엔티젠 그리고 펑거스 컬처 이런 거를 같이 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그 CSF에서 글루코스 감소되는 경우는 특히 이제 뭐 세균, 결핵, 곰팡이 감염, 바이러스는 대부분 정상이지만 일부에서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일단 CSF 스타디하면 이제 감별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각각 이제 질환별로 이제 살펴보게 되면 케이스 한번 볼까요? 70 여자 환자인데 하루 전부터 피부가 발생해서 이제 급작스럽게 발생해서 봤네요. 그래서 루카레 네어딘 피부코스 사실 WC가 거기서도 이제 17,400개였고 내원했는데 2주 전에 이제 감기 증상으로 감기약을 먹었다 하고 그러니까 뭐 노지안이 있었고 헤드에이크도 같이 호소했고 과거로 여기서 이제 하이비피랑 서프레멜 아터리 에너지 오피를 하는 병력이 있네요. 그래서 이 환자에 있어서 봤더니 이제 체온은 이 38도 3으로 올라와 있었고 유로이젠성에서는 이제 특별한 거는 없었는데 넥스티브스가 있었고
랩을 나갔더니 WBC는 22,700. 벌써 CBC에서도 WBC 루코사이토스가 있네요. 브레인 CT는 특별한 건 없어. 그래서 이제 피버도 있고 헤드에이크도 있고 엑스피리스도 있고 이제 그 메니제스 간센성 세이스 스타디를 했죠. WBC 했더니 WBC가 또 7,200개, 뉴트로필 93% 뉴트로필 도미넌트네요. 그리고 RBC가 좀 나오긴 했는데 프로테인은 725, 굉장히 올라가 있죠. 글루코스는 1이고 시럼 레벨이라고 해도 굉장히 떨어져 있죠. 떨어져 있는. 그럼 이 환자에 있어서 이제 진단은 봤을 때 어떻게 있겠어요? 박테리아 메닌자이티스죠? 당연히 이제 플리오사이티스가 있으면 메닌자이티스고 일단 뉴트로필 도미넌트잖아요. 그렇죠? 프로테인 올라가고 글루코스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세균 수막염은 이게 이제 되게 어큐트하게 생기죠. 어큐트 박테리아 메닌자이티스는 임상 증상 대부분 이제 피버가 있고 두통이 있고 세균 수막염 레스피도 있는 경우가 거의 많습니다. 그리고 노지와 보미팅이 있을 수 있고 이게 이제 세균 수막염이 이제 급작하게 진행하다 보면 뇌로도 침범을 할 수 있어서 의식 변화나 발작을 일으킬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생기는 거는 뭐 헤마토제너스가 스프레드해서 CNS에 이제 세균 수막염을 일으킬 수도 있고 아니면 주변부에서 익스텐션 되거나 아니면 뭐 어떤 아이아트로피ክ 강에 이제 일으킬 수도 있는데 진단은 일단 CSS 프로파일을 봐야 되겠죠. 플레오사이티스가 있는데 뉴트로필 도미넌트고 글루코스는 떨어져 있고 프로테인은 올라가 있고 그럼 거의 이제 세균 수막염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이제 균 어떤 이제 원인균 확인하고 이제 어떤 항생제 감수성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그람스테인에도 양성을 보일 수 있고 배양을 했을 때 다 배양 양성이 보이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블러드 컬처에서도 같이 잘할 수는 있어요. 꼭 CSF 컬처만 아니라 그래서 혈액 배양에서 이제 헤모필러스 인플루엔자나 스트레코 뉴모니아나 나이제리아 메니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성으로 나타날 수 있고 그 외에 코어글리테이션 테스트로도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는 이게 어큐트 박테리아 메닌자이티스는 메디컬 이머전시라고 생각하면 돼요. 세균 수막염이 의심되거나 하게 되면 나중에 항생제 감소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됩니다. 일단은 경험자 항생제를 투여를 해야 되죠. 항생제 사용은 이제 살균 작용이 있고 충분한 양으로 이제 거의 보통 2주간 치료를 하게 되겠는데 보통은 3세대 세팔로스포린이라는 방코마이신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올드에이지에는 리스테리아가 이제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렇게 의심되면 엠피실린을 추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그 메니제스가 급격히 진행하기 때문에 인플루엔자 좀 가라앉혀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초기에는 스테로이드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제리아 메니제스 같은 경우는 2차 감염을 이제 좀 막기 위해서 환자도 좀 처음에는 격리하고 접촉했던 사람 환자 그 주변인한테 리파핀이나 사이클프로사인 복용할 수 있고요. 예후는 안 좋은 경우도 많죠. 특히 항생제 치료가 늦게 들어가면 뭐 사망률도 그 전에는 이걸로 많이 죽었죠. 과거에는 적절하게 치료를 못했을 때는. 그래서 일단 이제 그 CSS 프로파일 보고 박테리아 메닌자이티스 같다 하면 바로 항생제를 써야 되는데 그 주된 원인균이 있죠. 신생아 시기, 유아 어린이, 성인에서는 대부분 스트레스 뉴모니아나 나이제리아 메닌자이티스, 헤모필러스 인플루엔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3세대 세파랑 방코마이신은 거의 이제 커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드 에이지는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젠스가 이제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엠피실린을 추가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알코올리즘은 면역이 떨어져 있는 경우도 이제 리스테리아가 이제 원인균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때도 이제 엠피실린이랑 방코마이신 3세대 세파를 쓰고 병원 내에서 생겼다 하면 4세대 세파를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셉타지 방코마를 쓰고 어떤 트라우마나 수술 이런 거 후에 생겼다 하면 이때도 이제 방코마이신 3세대 세파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케이스로 다시 돌아가 봐서 CT에서는 특별한 건 없었는데 MRI 찍어보니까 이게 T1 넌이넨스, 이넨스 이미지인데 렙토메니스 디퓨저 이넨스가 된 걸 볼 수 있죠. 그람스테인을 했더니 CSF 그람스테인 네가티브였지만 CSF 이제
박테리아 컬처에서는 스트레프토코커스 뉴모니아가 나왔고 이 환자는 블러드 컬처도 같이 자랐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치료는 이제 일단 CS 프로파일 보고 세포탁심하고 방코마이신 쓰고 스테로이드 같이 쓰다가 나중에 이제 이 컬처 결과에서 스트레스코프 뉴모니아 나오고 이제 3세대 이 세포탁심은 센시티브했기 때문에 방코마이신은 제외하고 세포탁심으로 유지해서 치료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케이스를 볼게요. 67세 남자 환자인데 3일 전부터 디즈니스랑 커그니티브 임피어먼트로 왔습니다. 한 달 전에 감기 증상이 있어서 감기약을 복용했는데 뭐 증상이 계속 플럭레이션하고 일주일 전에는 설사랑 복통도 있었고 3일 전에는 이제 디즈니스도 있었고 당시에 노지아 보미팅도 있었고 그러면서 보니까 환자가 커그니티브 디스펑션 그러니까 오리엔테이션도 떨어지고 컨퓨전도 있고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고 보니까 이제 헤드에이크도 호소했다고 하고 최근에 체중 감소도 있었고요. 과거력에서는 이제 하이 BP, BPH 있었고 왔을 때는 뭐 체온은 그렇게 높진 않았네요. 브레인 CT는 특별한 거는 없었고 그래서 이제 피버가 있었던 히스토리가 있고 뭐 헤드에이크 뭐 다른 그리고 누르드 심통들이죠. 디즈니스나 물론 디즈니스는 누르드 심통이 아닌 경우도 있지만 지금 커그니티브 임피어먼트 이거는 확실히 이제 누르드 심통이죠. 그래서 간별하게 해서 스타디를 했는데 보니까 이제 WBC가 710개, 플레오사이티스가 확실히 있죠. 근데 보니까 림포사이트 보시면 림포사이트 도미넌트네요. 그리고 IgC는 10개 나오긴 했고 프로테인은 많이 올라가 있고 글루코스도 24 떨어져 있고 그러면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진단이 어떻게 되겠어요? TB 메니타이티스 가능성이 제일 많겠죠. 일단 플레오사이트 있는데 림포사이트 도미넌트잖아요. 그리고 이제 프로테인하고 슈가가 떨어졌으니까 바이러스 감염은 조금 떨어지겠죠. 그리고 코스도 좀 길죠. 2, 3주 이상으로 서브어큐트 페이스죠. 임상 경과가. 그래서 결핵 수막염은 이제 원인균은 이제 마이코박테리움 튜버클로시스가 되겠죠. 이거는 대표적인 악읍성 만성 수막염의 원인이 되겠는데요. 임상 증상은 이제 보통 악읍성 리니지 정도에 서서히 진행해서 세균 수막염 등 늦고 그렇기 때문에 증상들이 여러 가지 다른 더 시스템이나 있는 증상들 이제 미열이나 번태감, 두통도 뭐 없을 수도 있고요. 컨퓨전이나 경부강직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이제 이게 메닌자이티스가 더 두드러지게 인플루엔자 일어나는 부위가 브레인 베이잘 시스템 쪽으로 더 두드러지게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는 브레인 스템 부위잖아요. 싸고 있는 거에서 크레니얼 뭐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뇌신경 침범 징후로 그러니까 뭐 오큘로모터 너포이즈 그러니까 다이플로피가 있을 수도 있고 페이셜 너포이즈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소 신경학적 장애가 뇌를 침범한 나타날 수도 있고요. 이것도 이제 치료를 제대로 안 하면 계속 진행을 하니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겠죠. 진단은 일단 CSF 수근이 중요하겠죠. CSF 스타디를 했을 때 플레오사이토시스가 있으면서 이제 림포사이트 도미넌트고 글루코스는 떨어져 있고 프로테인은 올라가 있고 추가적으로 근데 이제 이런 프로파일을 보이는 경우가 림포사이트 도미넌트 이렇게 다른 메니자이티스도 같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추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ADA 체크하고 TB-PCR 체크할 수 있고 AF 스미어나 이제 TB 컬처 할 수 있는데 TB 컬처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다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임상 경과나 이런 프로파일 AD나 TB-PCR 이렇게 고려해서 의심되면은 치료를 해야 되겠죠. 튜버클린 테스트를 할 수도 있고요. 또 CT나 MRI에서 보면 베이잘 시스턴 주위에 조형 증가가 더 두드러지게 된다든지 거기가 이제 더 염증감이 나타나니까 하이드로세팔러스나 아니면은 이제 브레인 부위까지 파급해서 뇌경색이나 아니면 튜버클로마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MRI에서 이제 이넨스트 T1 이미지인데 보면 이게 튜버클로마 형태로 보일 수도 있고 하이드로세팔러스 형태로 보일 수도 있고
이넨스가 이제 주로 이제 베리자 시스턴 쪽 이쪽으로 더 많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크레니얼 너브 침범한 사인을 보일 수도 있죠. 그래서 TB 메닌자이티스는 사실 간별 진단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CSF 아까 림포도멘트 플레사이티스 보이고 글루코가 낮고 프로테인 높은 경우에 다른 것들도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박테리아 메닌자이티를 제대로 치료가 안 됐을 때는 처음에는 박테리아 메닌자이티스가 뉴트로피 도미넌트지만 나중에는 프로파일 인포사이 도미넌트 바뀌게 됩니다. 그런 경우 아니면 이제 파라메닌자 인펙션인 경우 이 부위에 이제 인펙션이 있으면서 그런 경우 그리고 이제 뭐 그 바이럴 메니자이티스가 아닌 다른 TB를 포함해서 펑갈 메니자이티스, 시필리틱 메니자이티스 이런 경우에는 이런 프로파일이 보일 수 있죠. 그리고 네오플라스틱 메니자이티스, 다른 사코디스나 바이럴 인펙션의 일부에서 이런 소견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임상 소견하고 다른 TB 메니자이티스의 추가적인 그런 검사를 종합해서 이제 치료를 결정해야 됩니다. 치료를 하게 되면 치료는 이제 항결핵 약제겠죠. 예. 아이나 리팜핀, 엘산부터 피라지나마이드. 네, 이제 아이나의 경우에는 부작용을 뉴로퍼시가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고 다른 약제들도 이제 부작용들이 있으면 이거 염두에 두면서 해야 되고 특히 CNS TB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그 인포메이션이 베리자 시스템이나 그런 쪽으로 같이 더 두드려 나타나는데 그러면 이제 거미막하 공간이 폐색될 수도 있고 ICP가 올라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늘 파급되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스테로이드 같이 이런 것들이 특히 의심될 때는 스테로이드 같이 써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케이스로 돌아가서 CSF 스터디 추가로 했을 때 TB-PCR은 네거티브였지만 ADA는 상승되어 있었고 APC-PTA는 나오진 않지만 나중에 이제 컬처에서는 나왔고요. 이 환자는 스툼에서도 TB-PCR이 양성으로 나왔고 실험 IFN 감마도 하셨지만 그래서 치료는 이제 아이나 리팜핀, 마약물도 피라지나를 쓰고 2개월간 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이나랑 리팜핀 유르지하고 이제 아이나 들어가니까 피리도신 같이 쓰고 처음에는 스테로이드도 같이 썼죠. 그런 식으로 치료를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뉴로시필리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면 매독균이 이제 중추신경계까지 감염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처음에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에 뉴로시필리스를 일으킬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시필리스가 있으면서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얼리 뉴로시필리스도 시간이 한 수개월 정도, 수주 정도 있다, 수개월 정도 있다가 나타나고 레이트 뉴로시필리스는 거의 10년, 20년 있다가 나타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기 신경매독은 살펴보면 에이심프토마틱 뉴로시필리스 그러니까 이거는 CS 스타를 했을 때 증상은 없는데 저는 메니자이티스 증상도 없는 거죠. CS 스타일 때 메니자이티스 소견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지나면 이제 메니자이티스 증상도 있는 메닌잘 뉴로시필리스 그런 게 나타나고 그게 더 진행되면 그 뇌안까지 파고들어서 바스큘라이티스까지 동반되니까 임팍처럼 같이 임팍 증상 나타나고 메닝고 바스큘라 시필리스 같이 있는 경우가 제일 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나중에 이제 뇌와 척수 실질을 침범하게 되면 브레인 뇌 실질 침범하게 진행성 마비 제너럴 파리스형인데 이게 전반적으로 침범하니까 기억력 저하나 성격 변화 꼭 그러니까 디멘치아처럼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디멘치아 파트에 가서 배우겠지만 디멘치아 환자에서 꼭 워크업 할 때 꼭 트리터블 디멘치아에서 꼭 확인해야 되건 VDR 내는 어려운 검사는 아니니까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척수를 스파이널 침범하게 되면 주로 이게 포스티리어 칼럼하고 도살 루트를 침범하기 때문에 이 부위는 프로프리오셉션하고 포스티리어 칼럼은 관련이 있는 그러니까 센서리 아탁시아나 아니면 통증 요실 부분 나타날 수 있고 아질로프필 같은 특징적인 증상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진단은 당연히 실험에서 일단 VDR 내 시필리스가 확인돼야 되겠죠. FDA-ABS로 CS 스타디를 했을 때 그러니까 림포사이틱 플레오사이토시스겠죠. 그리고 프로테인은 증가되고 CSF에서 VDR에 FDA-ABS 같이 종합해서 진단을 하고
그러니까 치료는 페니실린 주사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차피 시필리스에 동반돼서 누르니까 같이 치료는 똑같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큐트 박테리아 메닌자이티스, 그 다음에 서브어큐트 메닌자이티스 대표적인 TB 메닌자이티스, 그 다음에 이제 그 뉴로시필리스 간략하게 봤는데요. 다시 이제 처음에 보여줬던 케이스죠. 그 환자에서 이제 뭐 일주일간 뭐 피버 마일제거 두통이 이제 하루 전부터 있어서 내원했던 환자에서 피버도 있었고 헤데이크 있었고 넥스도 있었기 때문에 검사를 이제 세스부타를 했더니 WBC는 100개, 림포사이트는 86%, 리보사이트 도미넌트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IBC 쪽에 프로테인은 69.5면은 이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좀 어떻게 된 건가요, 수치가? 정상인 45에서 한 55는 약간 상승돼 있죠. 글루코스는 49면은 뭐 이거는 정상 범위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러면 이 환자는 진단이 어떻게 되겠어요? 바이럴 메닌자이티스죠. 예. 림포사이트 도미넌트의 플레오사이티스지만 뭐 프로테인 약간 상승되어 있고 뭐 그냥 메닌자이티스 증상이 있으니까 바이럴 메닌자이티스겠어요. 그래서 바이럴 메닌자이티스도 이제 어큐트하게 나타나죠. 이게 발열, 두통, 메닌자이티스 사인이 나타났어요. 대표적인 원인군은 엔테로 바이러스, 그의 멈스, 뭐 허브시빌 바이러스, 뭐 인포사이트, 코리오메닌 아데노마이신인데 CS 프로파일이 글루코스는 정상 범위고 림포사이트, 플레오사이티스는 프로테인 약간 증가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바이럴 메닌자이티스니까 뭐 특별하게 치료 약제는 없고 이제 증상에 맞춰서 대승 치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바이럴 메닌자이티스, 커뮤니케이션이 없는 바이럴 메닌자이티스 그냥 감기 심하게 걸린 거나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좀 다른 케이스를 볼까요? 근데 이제 이 환자는 사실상 여자 환자인데 3일 전부터 두통이 발생해서 내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컬에서 URI 소견하에 약물 처방을 받았는데 효과가 없었고 내원 당일에 더 심해져서 두통이 더 심해져서 왔는데 이제 응급실로 왔어요. 이제 횟수를 체킹하는데 뭐 나이도 젊은데 뭐 질문하면 그냥 조금 아팠어요라고 반복 대방하고 횟수 체킹이 안 됐어요. 바이탈 사인 보니까 왔을 때는 체온은 정상 범위였고 랩에서 WBC 약간 증가한 소견, 브레인시든 특별한 건 없었고 일단은 뭐 피버가 있었던 왔을 때는 피버는 없어 피버가 있었고 헤드에이크 있었고 이건 어떤 양상이에요?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죠? 모든 질문에 조금 아파서 그러니까 주로는 이제 대화가 안 되는데 뭐 말은 하긴 하지만 컴프레션이 좀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것도 늘 심톰 사인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CNS 인펙션을 의심해서 CS 스타디를 했죠. WBC 50개, 림포사이트 91%, RBC 30개 나왔고 프로테인 24.6, 글루코스 73. 이 환자의 CS 프로파일은 앞에 환자랑 했을 때 어때요? 비슷하죠? 프로테인 약간 증가돼 있고 글루코스 정상이고 오히려 이제 그 WBC로만 따지면 이 환자는 100개고 이 환자는 50개고 근데 그러면 이 환자는 그 진단이 어떻게 될까요? 어떤 것 같아요? 일단은 림포사이트 도미넌트니까 이제 1번은 아니겠네요. 세균성 수방염은. 근데 이제 뭐 글루코스 정상이니까 결핵성 수방염은 아니고 3번, 4번 중에 하나인데 3번이랑 하기에는 환자가 좀 이상하죠. 네. 혹할 그냥 단순 매니아 심통만 있는 건 아니고 뇌를 이제 침범한 거죠.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러스 내면이죠. 엔세팔라이티스고요. 그래서 급성 내염은 묵은 수명이 임상이라는 신경계 증상이 정말 왜냐하면 뇌를 실질적으로 침범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멘탈이 변화가 멘탈 체인지가 있다거나 아니면 뭐 침범한 부위에 대한 모터 센서가 개별수 있다거나 비헤이버럴 체인지가 있다거나
아니면 스피치, 이완자와는 컴프레션이 더 안 되는 거죠. 아니면 시저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신경계 증상이 동반이 됩니다. 흔한 원인은 아보바이러스, 엔테로바이러스, 특히 허피스 심플레스 바이러스 1인데 바이러스 인펙션이라 치료는 사실은 허피스 심플레스 바이러스나 엽테인 바이러스나 바이러스 조스타 바이러스 감염에서는 알사이클로스를 반응을 하지만 다른 원인에서는 치료를 할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 대증적 치료하고 잘 환자가 이겨내게 기대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 바이럴 메니자이트 아니 엔세팔라이트에서 가장 흔하고 이중한 그 엔세팔라이트는 허피스 심플레스 엔세팔라이트 있습니다. 그래도 바이럴 엔세팔라이트 중에서는 이게 흔하고 또 심각하고 모든 내용 10% 해당하고 이거는 치료학자가 아까 방금 전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원인은 허피스 심플레스 바이러스 1이고 대부분 진단은 이제 의심이 되면 이제 CSF 당연히 해야겠죠. 림포사이트, 플레오사이티스고 RBC가 나올 수도 있고 프로테인 좀 증가하고 근데 글루코스가 떨어지지만 뭐 대개는 안 떨어져요. 네, 그런 소견이 나오고 추가적으로 허피스 심플레스 바이러스 1 PCR을 했을 때 이제 이게 양성으로 나올 수 있고요. 또 이제 뇌를 침범하니까 뇌파에서 특히 템포랄 에리어에 샤프 슬로우 웨이브 컴플렉스가 나올 수 있고 브레인 이미징을 했을 때 뇌를 특히 이제 그 허피스 심플레스 엔세팔라이티스 같은 경우는 인피리어 프론탈이나 템포랄 로브에 그 집중적으로 병변을 일으키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은 이제 템포랄 에리어 라이트 쪽에 플레어 이미지, 디퓨전 영상이 시그널 체인지를 보이고 아래쪽에 보면은 양쪽 메디얼 템포랄하고 여기는 인슐라 에리어죠. 거기에 이제 이상을 보이는 그런 소견들을 보일 수 있어요. 치료는 이제 아사이클로르 치료 한 주사 치료죠. 2주 정도 하는데 일단 이거는 이제 조기 치료하면 그래도 사망률을 낮추고 그렇기 때문에 의심스러우면은 이제 무조건 이제 아사이클로르 치료를 하는데 허피스 심플레스 엔세팔라이티스 메디컬 이머전시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에서는 치료는 아사이클로르 주사 치료를 했고요.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허피스 심플레스 바이러스 타입 1, 2 PCR은 네가티브는 나왔지만 어쨌든 바이럴 엔세팔라이티스 가장 흔한 게 이제 허피스 심플레스 엔세팔라이티스 치료는 계속했고 그래서 이제 경과를 보니까 이틀째 되니까 이제 컴플리션 호전되고 그렇지만 단어는 잘 생각이 메모리 엠포먼트는 있는 거죠. 근데 뭐 좀 2주 정도 되니까 컴플리션 호전되고 메모리 임페먼트 호전되고 메모리 임페먼트는 이제 허피스 그 주로 템포랄 쪽에 심범에서 나타나는 그 부병이든 헤데크 호전돼서 임상한 경과가 이제 양호하게 이제 치료가 됐던 환자죠. 그러면 이제 다른 케이스를 보면 41세 남자인데 5일 전부터 피부와 칠링이 있었고 하루 전에 이제 비해비어럴 체인저가 있어서 왔는데 그러니까 발열 오연이 있어서 약물 복용했으나 증상이 5일 전부터 이제 발생했고 근데 그 내원 당일에 갑자기 회사에서 이제 행동 이상하다고 신고해서 이제 타병원에서 이제 본원으로 전원이 됐는데 환자 응급실에 봤더니 이제 뭐 저는 멘탈이 뭐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반응을 하지 않고 한 가지 행동만 방법 이상 비해비어럴 체인지를 보였습니다. 환자는 이제 오베스한 환자였고 수술 병력은 있고요. 왔을 때 이제 체온은 마일드 피버 정도. 그래서 일단 CNS 인펙션이 의심이 되니까 누르릭 비해비어럴 체인지 누르릭 심통이죠. 그래서 CF 스타이드 WC는 40개, 뉴트로필 도비너트네요. RBC 이제 이렇게 나왔고 프로테인 좀 올라가 있고 글루코스는 정상 범위네요. 이 환자도 어때요? 바이럴 인펙션 소견인데 바이럴 메니자이티스는 아니죠. 엔세팔라이티스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치료 아세브 아이브 치료를 했고요. 근데 이제 그 다음날 보통 시저도 나타나고 그래서 엔티커머스 같이 치료를 했는데 멘탈이 이제 점점 떨어지고 이 환자는 별로 이제 반응을 하지 않아서 나중에는 이제 다른 문제 때문에 이제 사망하긴 했는데 이게 이제 엔세팔라이티스는 경우마다 이제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CNS 인펙션에서 바이러스 인펙션, 어큐트 바이럴 메니자이티스, 어큐트 엔세팔라이티스 그 중에서 허피스 심플레스 엔세팔라이티스 했고요. 그 외에도 CNS 인펙션 이제 펑거스도 일으킬 수 있죠. 크립토코커스나 코시리스, 캔디다, 에스페리스 이런 것들이 일으킬 수 있고 가장 흔한 거는 크립토코칼 메니자이티스인데
이거는 이제 토양이나 새에 분비물 존재하고 이제 펑갈 메니자이티스는 주로 면역이 약화된 환자, 캔서나 에이즈 환자에 많이 동반될 수 있어요. CSF 소견에서는 림포사이트 플레오사이티스, 프로테인 증가, 글루코스 감소, 그러니까 TB 메니자이티스랑 좀 감별이 필요할 수 있겠죠. 추가적으로 검사했을 때 인디아 잉크에서 양성을 보일 수도 있고요. 크립토코커스인 경우에 크립토코커 엔티전에서 양성을 보일 수 있고 펑거스 컬처에서 이제 배형이 될 수 있겠죠. 치료는 이제 엔티펑갈 에이전트인데 이제 뭐 엔티펑갈 에이전트 치료하는 게 뭐 한두 달 이상 주사 치료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좋지는 않죠. 여러 가지 그 사이드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다음에 프로토조아도 CNS 인펙션을 일으킬 수 있는데 신경 낙미충증 이게 가장 흔한 원총 감염 질환입니다. 원인은 갈고리 촌충의 애벌레인 유구낙미충이 뇌에 침범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에필lep시로 일으킬 수도 있고 인트라크레인 하이퍼텐션, ICP 증가해서 그런 현상이 있는데 진단은 이제 이미 증상에서도 뇌에 이게 직접적으로 침범하니까 어떤 스콜레스를 가진 시티 리전이 보일 수도 있고 CSF 스타디를 하면 이제 당연히 이제 CSF 스타디에서 뭐 플루스스 소견 보일 수 있는데 이제 더 추가를 하면 이 프로토조아에 대한 이제 엘라이자 테스트를 하면 양성이 나오겠죠. 치료는 이제 원충에 대한 알벤다졸, 코티코스테로이드 그리고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수술을 할 수 있겠고 그 외에 스파로가노시스는 이제 뱀이나 개구리 생식으로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라공리미시스는 민물개나 가재 생식으로 CNS 인펙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리온 디지즈는 이거는 이제 CNS에 이제 특이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빠르게 진행하는 치매, 아탁시아, 마이오클로너스 이런 게 주된 증상이고 뇌에 스폰지폼 디즈를 일으키는 치명적인 신경 감염병입니다. 이거는 이제 뇌 조직에 원래는 정상적인 프라이온 프로테인이 있는데 이게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비정상적인 프로테인으로 바뀌고 그게 쌓이면서 뇌에 이상 그 브레인 티슈에 이제 디제너레이션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한테도 발생할 수 있고 동물한테도 발생할 수 있는데 인간에서는 이제 크로트펠트 야콥 디지즈 이게 가장 흔하고요. 그 외에 이제 GSS 디지즈, 페이탈 페밀리아 인솜니아도 있고 크루는 이제 그 전에 파푸아 뉴기니 부족에서 이제 식인풍속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걸로 인해서 이제 있었고요. 동물에서는 양, 그 다음에 보바인 스폰지폼 엔세팔로퍼시 이런 것들인데 이게 이제 광우병이라고 하죠. 소에서 일으키는 거. 그래서 가장 인간에서는 CJD가 그래도 가장 흔하니까 CJD만 살펴보면 CJD 중에서 스포라딕한 거가 제일 흔해요. 그러니까 100만 명당 한 명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인구를 따져보면 뭐 발생을 하는 거죠. 매년. 이거는 급속히 진행한 치매고 마이오글로스나 비주얼 심통, 세레브럴 심통, 피라미라, 에스피라미라 사인, 에이카이는 미티즘 이런 양상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뭐 뇌파에서 이런 피리아드 샤프에 보일 수 있고 CSF1433 단백질 이걸 테스트 양성이 나올 수 있고 브레인 이미징상에서 이제 이상을 보일 수 있겠죠. 확진은 이제 신경병이나 이뮤노케미스트리 같은 이 비정상 프라이온 프로테인을 확인하면 되는 거고요. 그 외에 페밀리알 폼이 있고 아이어트로진 시대 이거는 그러니까 CJD에 걸린 환자의 뭐 어떤 뭐 듀랄 이식하거나 각막을 이식하거나 그 썼던 수술기 일렉트로드를 쓴다거나 그랬을 때 걸리는 거. 그다음에 베리언트 CJD가 그 아까 앞에서 광우병에 나왔죠. 광우병에 걸린 소고기를 먹고 한번에 나타난 베리언트 CJD.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감염하고 연관되는 거는 스포라딕은 어차피 스포라딕이니까 베리언트 CJD, 광우병에 걸린 소를 먹고 이제 이 아이탈존 CJD 이것도 이제 감염 연관되겠고 그다음에 앞에 이제 크루 이거는 식인풍속 때문에 이 CJD 걸린 그 환자를 식인풍속 때문에 지금은 없어졌기 때문에 안 하기 때문에 지금은 없어졌고 그게 이제 세 가지가 감염하고 연관이 되는데
베리언트 CJD는 이제 그거는 그 전에 사회적 이슈가 됐었죠. 광우병에 걸린 소를 먹고 이 CJD가 발생한 게 영국에서 처음 보고가 됐었고,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그 시절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 뭐 금지하는 뭐 촛불 집회, 그때가 촛불 집회 수였는데 여러분이 언제 때쯤 이렇게 뭐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그때 뭐 광우병에 걸린 그 소고기 먹고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수입을 반대한다 그런 촛불집이 있었죠. 근데 우리나라에는 베리언트 CJ 케이스는 없습니다. 사실 그리고 미국에서도 거의 그 케이스가 뭐 미국에서도 그 많은 인구에 굉장히 그 케이스가 별로 없고요. 그래서 CJ 환자의 MRI를 해보면 이건 디퓨전 MRI죠. 이건 ADC네. 보면은 이제 코데이트 뉴클리어스나 여기 환자는 보면 푸타멘 하이 시그널 보이고 있네요. 그리고 여기 코티카 시그널 보인다거나 살라모스 디스트 풀피나죠. 여기 하이 시그널 보이는 이런 소견을 보일 수 있습니다. CJD는 뭐 치명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한 거의 2년 내에 급속에 진행해서 사망해서 별 치료가 없어요. 그래서 그 CNS 인펙션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른 시스템 인펙션과 비슷하죠. 피버가 있어야 되겠죠. 일반적인 증상들은 그 외에 이제 메니자이티스 대표적인 증상은 헤드에이크, 그다음에 노지아나 보미팅이 동반될 수 있고, 뉴로리기 증상은 넥스티브 될 수 있고, 엔세팔라이트에 동반된 의식 변화라든지 뭐 어떤 비헤비럴 체인지, 언어 장애라든지 시저 그런 아니면 국소의 포칼 뉴사인들이 동반될 수 있겠죠. 그리고 CNS 인펙션을 진단하는 데는 CS 스터디가 제일 중요하겠죠. 다른 이제 피버 포커스 찾기 여러 블러드 컬처 그런 거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그 검사 소견을 했을 때 일단은 WC가 올라가 있는지, 올라가 있으면 WC가 이제 5개까지 정상이라고 있잖아요. 모레스사이트 있으면 CNS 인펙션이 있는 건데 이게 림포 도미넌트, 뉴트로피 도미넌트, 뉴트로피 도미넌트는 이제 박테리아 메니자이티스가 대표적인 거죠. 그 다음에 프로테인이 올라가 있느냐, 그리고 떨어져 있느냐. 대부분 이제 바이럴 인펙션 같은 경우는 글루코스는 저렇게 정상 범위겠죠. 프로테인 약간 올라 그런 프로파일을 갖고, 왜냐면 그거는 이제 검사를 하면 금방 나오니까 나머지는 금방 안 나오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임상 진단을 해서 이게 어큐트 박테리아 메니자이티스에 대한 임상 증상이고 CS 프로파일 그렇게 생각하면 바로 항생제를 투여를 해야 되겠죠. 컬처 결과 나오게 기다리면 안 되겠죠. 항생제는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게 삼소제 세파랑 방코마이신이 있고, 그 바이러스 인펙션인 경우에는 그 어큐트 바이럴 메니자이티스는 사실은 뭐 특별한 거는 아니죠. 근데 이제 엔세팔라이티스고 특히 이제 허피스 심플 엔세팔라이티스라고 생각이 되면 아사이트볼을 써야겠죠. 이것도 메디컬 이머전시니까요. 그 다음에 TB 메니자이티스는 이제 서브어큐트 크로니코스를 밟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CS 프로타입이 림포 도미넌트 플레오사이티스고 프로테인 올라가고 글루코스 떨어져 있고, 다른 이제 펑갈 메니자이티스나 뭐 다른 메니자이티스 그런 소견을 같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간별 진단하는 게 중요하고, 치료는 근데 TB 메니자이티스가 우리나라에는 TB가 많으니까 그걸로 의심이 되면 일단은 이제 항결핵약제를 써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봐서 이제 간별이 되면 다른 치료를 이제 바꿀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CNS 인펙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질문 사항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없어요? 그러면 어차피 이제 그 10분 쉬고 다음 시간 수업 어차피 이어서 해야 되니까 하도록 해서, 혹시 늦게 온 사람 있어요?